예, 그러면 조기석 교수님께서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ANN, CNN, 오토인코더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 하면 뭐 ANN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특화된 이제 CNN을,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데이터의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한 특화된 네트워크가 앞에 보이는 것처럼 RNN 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재료공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RNN, 저도 그렇고 시계열 데이터를 그렇게 다뤄볼 연구에 직접 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근데 이 컨텐츠, 이 내용을 그래서 예전에는 대부분 제가 생략을 하고 다루질 않았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이 전체 프로그램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뭐 그런 거가 지금 꽤 많이 저희가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좀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좀 RNN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요 컨텐츠를 넣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할 텐데 뭐 좀 내용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본 적이 그렇게 없고 앞으로 다뤄볼 경험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제 코딩으로 또 구현을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코딩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게 그걸 다 모듈화, 함수화 해 두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면은 구현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함수 또는 모듈 내에 들어있는 원리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 데는 내용을 알아도 쓰고 몰라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의 초반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간에 내용을 저게 지금 무슨 내용 개념을 잘 못 따라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좀 왜 이런 Recurrent Neural Network, 또 뭐 LSTM, 뭐 Attention Transformer, 뭐 이런 좀 생소한 단어들, 개념들이 막 쏟아질 텐데, 들어는 보되 몰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에 이거 시계열 데이터나 또는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에 반나절 동안 배웠던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딱히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ANN, CNN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스냅샷 타입의 어떤 데이터를 받아요. 인풋을 보여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의 아웃풋을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CN을 했으니까, 저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캣이다. 저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독이다. 이런 이미지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개 고양이로 설명을 할게요. 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보여주나, 고양이를 보여주고, 개를 보여주나, 순서에 상관없이 얘는 그 결과를 잘 예측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고 결과를 뱉어내는 거를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스냅샷 타입의 데이터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눈을 깜빡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첫 번째 공이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 공이 여기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있고, 이제 눈을 깜빡이다니 아니면 촬영을 1초마다 했는데 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이 있잖아요. 공이 굴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 뜻은 회전을 한다든지 마찰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데이터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올지 프리딕션을 하는데, 물리 법칙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여기 있고 간격은 줄어들고, 대충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순서가 제목에 보면 중요해요. 왜냐?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들어왔는데 4번, 3번, 1번, 2번 이렇게 하면 여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재료공학 필드에서 어떤 이런 시퀀스가 중요해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렇다는 뜻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공지능에 보여지는 순서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이 Sequence Matter,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거 받아들일 테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고려한 인공신경망을 누군가는 개발을 해야 됐던 거죠. 그게 RNN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가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쭉 뛰어넘고 마지막에 시계열 순서가 중요해? 그러면 뭐 RNN 또는 뭐 그 후속으로 개발된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걸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걸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데 라고 하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코드를 보고 거기를 시작해서 뭐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면 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게 있지라고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이런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점화식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디터미니스틱한,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는 건 뭐 이렇게 스토캐스틱한 어떤 노이즈가 있고 언설튼티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쭉 있을 겁니다. 뭐 날씨도 좋고 온도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공학적인 어떤 특정한 일정한 인터벌을 가지고 샘플링을 한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다. 그게 디터미니스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언설튼티가 있어서 스토캐스틱하게 변할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지금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냥 뭐 임의로.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이게 우리가 보통 Y가 아웃풋인데 여기는 요거 그냥 노테이션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인풋이라고 할게요. 요 인풋을 받아요. 요게 AN이라고 치면은 요 시계열 데이터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다고 칠까요? 그냥 뭐 10개. 그러면 뭐 이렇게 10개가 있겠죠. 그러면 요걸 AN으로 치면 동그라미가 10개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이 10개를 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데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이 신호가 뭐 정상이다, 뭐 비정상이다, 아니면 뭘 할까요?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ANN 할 때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넣죠. 그럼 여기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히든 레이어다. 여기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ANN의 구조를 옆에서 본 거라고 상상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다시 요 그림으로 보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도 좋고 리그레이션도 좋습니다. 요 측정된 데이터, 뭐 센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라고 해요. 그걸 기반으로 바로 결정을 했어요. 측정된 데이터. 근데 요렇게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를 디자인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직접 얘를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참조해서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 얘는 그 의미로 보면 그냥 로 데이터가 아니라 그거를 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중요한 애만 여기 포지셔닝을 하기를 희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중요한 인자라고 해서 피처라고 합니다. 특성 인자들. 그걸 상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ANN 배웠으니까 웨이트들, 바이어스들이 막 있겠죠. 제가 옆에서 본 거라고 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원하는 건 통으로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좋은 피처가 잘 측정된 뭐 observation이나 아니면 측정된 값에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여기를 학습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피처를 뽑기 위해서 열심히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업데이트 될 테고 요 윗단은 요 좋은 피처라고는 가정하에 거기를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좋은 클래시파이어가 열심히 학습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ANN입니다. 됐죠? 이거를 저는
그 약간 여러분들 오토인코더 배우셨으니까 피처라는 말을 써도 좋고 학습된 레이턴트 스페이스 보통 차원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쓸게요. 여기가 함축된 압축된 뭐 데이터 또는 정보 또는 피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이시죠? ANN? 그러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신호가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요 타이밍에 어떤 상태인지 요 타이밍에 어떤 상태인지를 하고 싶으면 ANN을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지금 그걸 제가 도식적으로 그린 겁니다. 아니면 ANN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시계열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을 때는 판단하고 얘는 지나가고 그 다음 게 들어오면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퀀스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싶으면 얘의 디펜던트 하면 괜찮은데 이 전에 있는 데이터도 참조하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칠게요. 어떤 시퀀스가 중요하면. 그러면 얘도 보고 여기도 보고 판단하고 여기도 참조해서 판단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각각 인디비주얼하게 그냥 일반적인 ANN 그렇죠? 이 ANN이 똑같은 거를 제가 옆에서 봤다는 게 옆에서 본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화살표가 중요해요. 뭐냐? 얘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도 올라오지만 여기서도 올라오고 여기서도 올라와요. 축적된 시퀀셜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셋이 뭐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을 연결함으로써 얘에 다 정보가 뭐 축적된다? 그리고 얘를 기반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 아이디어. 여기 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화살표가 여기에 없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요? 화살표가. 저기 없고. 제 질문 어떤 취지인지 저렇게 있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군더더기가 없는 더 압축된 좋은 그랬을 때 그 전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냥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과거의 또는 시계열 데이터의 정보를 볼 수 있게 선을 그어둔 거예요. 그냥 길을 터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구조가?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뭐 W가 있고 U가 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 W를 우리가 뭐 지금 W가 어떤 형태로 지금 디파인 된지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냥 여기 거를 여기에 반영한다. 여기 거를 여기에 반영한다. 근데 그대로 100% 반영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에서 뭔가의 스테이트나 레이턴트 스페이스 가는데 줄여지는 과정이 있을 건데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U로 그 다음 직전 스테이트에서 뭔가를 배울 텐데 그거를 W로 배우는데 이 W와 U가 유저 디파인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학습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U라는 또는 W라는 껍데기만 거푸집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라고 하고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U와 W를 열심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통해서 막 뭔가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 업데이트된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함축된 좋은 피처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배우기 위한 U 전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단계로 요거는 중요해 라고 넘겨주는 W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를 고안을 했고 이거를 RNN의 백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전달되고 U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크게 우리가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요걸 볼게요. 뭐냐 하면 뭐 또 표현이 또 S라서 그런데 T-1에 뭔가가 T에 영향을 주죠.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있게 뭐 시간으로 치면 T-1, T-2 뭐 이런 거니까 전 정보가 다음 단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뭐 또 S라는 표현이 또 바뀌었어. 근데 뭐 여기를 그냥
x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xt-1이 뭔가 함수가 쿵짝쿵짝해서 st를 결정을 한다. 네, 뭐 좋아요. 이 f를 딥러닝 인공신경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도식적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요게 AN, 죄송합니다. 요게 ANN이에요. 옆으로 본 거죠. 3차원으로 그린 겁니다. 오늘 열심히 배운 ANN. 첫 번째 인풋 레이어, 뭐 히든 레이어, 뭐 두세 개인데요. 뭐 두 개고, 그 다음 아웃풋, 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요 노테이션이 계속 나올 텐데 요거는 그냥 여기에 뉴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안쪽으로 여러 개 있다는 걸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걸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냥 ANN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전 시퀀스, 그러니까 여기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열 데이터가 쭉 있는데 뭐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뭐 되겠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ANN을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 그렇죠? 요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심플리파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랬죠. 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정보를 인풋에서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좋다. 각각 레이턴트로 가고 레이턴트가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도록 아니면 전 레이턴트에서 그 다음 레이턴트로 정보를 넘겨주게. 요게 더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RNN은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볼게요. 시계열 데이터가 쭉 있어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금 제가 t-3초에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때 거랑 전 걸 받아서 뭔가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렇게. 요 뜻은 뭔가요? 나는 지금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네 개를, 근데 네 개는 아니겠죠. 지금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뭐 하나가 예를 10개면 40개를 보고 뭔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해 갔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finite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이걸 하나라고 설명할게요. 네 개만 참조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네 개만.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하지? 5개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죠. 선을 걷는 건 뭔 뜻인가요? ANN으로 생각하면 선 이꼴 그 위에 웨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는 웨이트가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5개를 보면 좋겠지만 동시에 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는 6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라기보다는 6 슬롯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무한대를 봐야죠. 잘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지금 이 그림 이해가시나요? 이론적으로는 무한개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는 게 잘 학습되었다면 베스트예요. 근데 우리가 무한개의 숫자를 담을 수가 있나요? 컴퓨터에? 없죠. 이게 이론적으로 제일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키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보면 X가 인풋이고 Y를 결정을 T에 하는데 쭉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니까 무한대의 인풋을 참조해서 나는 뭔가 결정을 바르게 내리겠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자, 여기서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수식을 좀 쓸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T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정보를 쿵짝쿵짝해서 T 시간에 Y를 예측해요. 자, 그러면 요건 뭘까요? T-1초에서 무한대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쿵짝쿵짝하면 뭐가 나오죠? Y T-1이 같진 않지만 Y T-1이라는 값은 X T-1부터까지의 뭐를 쿵짝해서 가진 대표값이죠. 그러면 이건 사실 Y1이고 이건 Y2 함수는 달라지겠죠? 이렇게 쓰면 이 함수 입장에서는 인풋 인자가 몇 개인가요?
두 개예요. 갑자기 무한대가 아니라 두 개가 됐습니다. 요건 할 수 있잖아요. 메모리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피지컬리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역할을 그 전 시간에 아웃풋을 인풋으로 넣으면 가능해져요. 지금부터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리기.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Y를 예측하는데 Y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무한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게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요게 낫겠네요. 요때에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전 타이밍에 Y를 참조하면 되겠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쭉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리면 요것만 보면 요때의 시간의 걸 참조해서 보는 것 같지만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쭉 가서 이 전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쭉쭉쭉쭉. 네. 그렇죠? 이름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YT를 예측하는데 YT-1을 참조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우리는 다시 여기서 하면 얘가 정보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레이어니까 히든하게 압축된 피처예요. 그 피처, 죄송합니다. 얘는 인풋도 받고 그 시간대에 인풋을 받고 그 전에 아웃풋을 받거나 아니면 같은 얘기로 이걸 다 보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아웃풋을 보기보다는 뭘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요 그림은 좀 요 수식으로 보면 좀 그림으로 볼게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같은 레벨에서의 정보가 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웃풋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전에 얘가 여기로 전달되고 얘로만 볼게요. 인풋은 그대로 받아요. 그 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참조되고 보면 아웃풋을 보는 거랑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런 구조가. 요거 하나는 ANN이에요. 요것도 하나도 ANN이고 지금 3차원으로 보면. 근데 그 ANN끼리 히든 레이어가 같은 레벨에 있는 애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요 타이밍에 얘를 뭔가 예측을 하는데 그전 모든 인풋 데이터를 보는 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계열을. 순서까지 고려해서. 왜 순서를 고려하죠? 얘를 예측하는데 얘를 보죠. 그 다음 얘를 예측하는데 얘를 보죠. 그 직전 것만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뭐 히든 레이어 하나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세 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압축에 압축을 하고 뭐 피처링을 하고 또 피처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레이어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 단으로 넘길 때는 같은 레벨의 거를 전달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같은 걸 무슨 말인지 자 보시죠. 여기 있어요. 요렇게 그린 건 뭐냐 하면 그 전 여기의 값을 그 다음 계산할 때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폴디드 됐다. 요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값이 있어요.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 값을 읽어서 얘랑 뭘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디드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리커런트한 거예요. 뭐 여기는 한 단, 뭐 여기는 두 단, 뭐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디자인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이제는 이게 파이널 버전이고 계속 이런 그림만 볼 텐데 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해하고 상상하셔도 좋고 그게 조금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상상하고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자, 이제 좀 점핑이 있는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RNN이랑 구조, 이런 원리에, 제가 설명드린 이런 원리에서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간 거 앞에서 본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게, 이게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원투매니 어플리케이션, 이건 뭘까요? 뭐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그 이미지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러면 문장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서 매니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보면 매니가 들어가서 하나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겠죠? 뭐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 뭐 이게 감정이 뭐 화가 난 건지 기쁜 건지 뭐 이런 예를 든 겁니다. 뭐 재료적으로도 뭐 어떤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거는 이건 매니투맨, 이건 번역. 딱 좋네요. 번역.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거는 보면 뭐 같은 겁니다. 매니투맨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재료 도메인에서 요건 시계열 데이터니까 여기 써봐야 되겠는데 하면 이거 중에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구조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루고 있는 거가 원투원인지 원투맨인지 매니투원인지 매니투맨인지. 자,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좀 한 번만 이제 이걸 X가 이렇게 시계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히든한 레이어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아웃풋을 뱉어낼 겁니다. 같은 거 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얘도 여기로 오고 그다음 또 뭘 뱉어내고 그다음 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거랑 같은 거다. 여기는 그냥 하나만 그렸지만 레이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몇 층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학이 들어가는데 모르셔도 돼요. 이거가 다 종합된 거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는 이런 거를 다 손 코딩을 해서 다 컴퓨터가 알아듣게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건 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다 함수로 다 만들어 뒀어요. 근데 내부에는 이런 게 돌아가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뭐 RNN 처음 지금 배우고 막 원리를 했는데 갑자기 또 LSTM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이제 다음 RNN에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LSTM을 개발됐는데 그 원리를 제가 그 사유랑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또 이것도 뭐 들어만 두시고 풀리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코딩을 할 때 뭐 좀 RNN을 쓴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거기 RNN에다가 LSTM 바꾸면 똑같이 동작해요.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LSTM은 시계열을 다루는 인공신경망인데 뭐 RNN보다는 뒤에 나왔으니까 더 좀 어드밴스드한 거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뭐 말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지금까지 배운 거를 RNN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LSTM을 쓰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 조금 이제 뭐 그 ANN 배울 때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텐데 계속 뭔가 0에서 1 작은 숫자를 계속 계속 곱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체인 오브 그걸 뭐예요? 그레디언트를 계속 곱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 시그모이드가 있어서 값이 0에서 1 사이여서 계속 곱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가 앞단이고 여기가 뒷단이고 앞단이라고 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기 있는 정보도 다 가고 싶고 여기 있는 정보도 다 이렇게 흘러가고 싶은데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 곱해야 되죠. 뭐 일단 그렇게만.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패스가 있으면 여기서 미분하고 곱하고 뭔가 반영이 되는 건데 뭔가 0에서 1 사이를 많이 곱하면 0이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어려워요, 구조상. 그래서 RNN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나온 게 LSTM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게 나오게 된 건 뭐냐면 여기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 시계열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면 이 구조에서는 반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가 모티베이션이에요.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면 번역입니다. 번역인데 이런 거죠. 뭐 우리 꼭 그 수능의 언어 영역 보면 뭐 이렇게 지문이 쫙 있고 뭐 주제가 뭔지 뭐 이런 거 찾으려면 여기에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직전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언어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그래서 멀리 있는 데이터의 인풋이 전달되어서 반영되는 게 중요해요. 맞잖아요. 그냥 그 언어 영역 지문으로 생각을 하면 위치가 크게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학을 하는 입장을 좀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공학에서는. 요때 뭔가 결정을 내리려면 바로 직전 데이터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공학은.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자연어 처리나 언어처럼 멀리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의 이 순간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공학적인 문제는. 왜냐하면 공학은 다이나믹스는 항상 exponentially decay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화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시작은 뭐 언어에서 왔지만 여전히 하여튼 RNN보다는 LSTM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LSTM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 메모리 셀이 있고 뭐 게이트 유닛이 있고 설명 안 할게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이 안에 이제 구조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리 셀이 있고 포겟 게이트가 있고 인풋 게이트가 있고 아웃풋 게이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다 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뭐 이렇게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 클릭해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블로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LSTM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그 RNN LSTM 설명 다 엉터리지만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쓰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쓰는지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이런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신호를 보고 이게 뭐 판단을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요게 인풋이고 인풋에 여기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개수가 있는 거고 들어가고 그 스테이트 또는 히든 레이어가 있는 거고 히든 레이어에서 정보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예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그럼 이제 이걸 구현을 해야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신호를 쭉 시퀀스까지 고려해서 다 받은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OK 아니면 뭐 NG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 또 시계열에서 또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하면 예측하는 거예요. 신호를 요까지 받았어요. 요까지. 다음에 신호가 어떻게 올까? 이런 뭐 주식 뭐 이런 거 생각해도 좋고 날씨,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지금까지의 트렌드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지. 됐죠? 그러면 이제 학습하는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돌아 학습하는 걸 좀 보면 이건 지도 학습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OK에 해당하는 시계열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 RNN이 됐든 LSTM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OK 신호가 OK가 되게 NG 신호가 NG가 되게 막 이렇게 페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그리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언신 데이터가 들어오면 학습된 데이터에서 얘가 OK인지 NG인지 그냥 판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데이터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 그럼 시계열 데이터에서 프리딕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데이터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그 실제로 데이터는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제가 잘라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 셋은. 일부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 윗단의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그럼 요만큼 보여주고 요거 그 다음 또 시프트 시킨 다음에 또 보여주고 그 다음 거 보여주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시나요?
이만큼 주어진 시계를 데이터를 가지고 요만큼 보여주고 그 다음 거를 아웃풋에 이게 정답이야. 이만큼의 신호가 보여주면 이게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보여주면 그 다음은 이게 와야 돼. 이게 계속 지도학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진짜 신호가 왔어. 이제 그 다음 없어요. 그럼 이제 얘가 뭔가를 뱉어내겠죠. 그럼 저게 다음에 올 신호의 프리딕션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를 가지고 왔으면 뭐 그냥 심플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걸 오고 여기에서 인풋이고 LSTM 그냥 두 층을 했어요. 그리고 쭉쭉쭉 예측하게. 지금 여기를 보면 인풋 그러니까 요게가 100개. 그냥 예시를 들은 거예요. 코딩을 어떻게 하는. 요게 100개고 그러니까 ANN이 노드가 동그라미가 100개가 저 깊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 전체 이거의 개수가 25개. 그러니까 총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인풋으로 참조한다는 뜻인가요? 2500개 데이터 포인트. 그리고 아웃풋을 예측해야 되는데 여기는 몇 개겠어요? 100개. 그러니까 25개의 덩어리를 보고 한 덩어리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근데 한 덩어리는 제가 다 그냥 세팅을 다 100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뭐 ANN 뭐 또 CNN 익숙하죠? 그냥 여기에 LSTM만 넣으면 됩니다. 끝. 네. LSTM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써줘야겠죠. 뭐 100개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현을 하는 데는 사실 알고 쓸 수도 있고 모르고 쓸 수도 있다. 근데 요 LSTM 내부에 기저에서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개념적으로는 알면 훨씬 더 연구자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하면 지금 자 여기가 모르겠어요. 아까 2500 이렇게 쭉 요만큼을 보고 요만큼을 예측했습니다. 빨간색이 예측한 거고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렇고. 그러면 아까 이 모델은 100개를 예측하는 거예요. 2500개를 보고. 근데 제가 여기도 예측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고 싶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은 2500개를 보고 100개를 예측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측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100개 버리고 예측한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무슨 말? 시프트를 시켜서 여기까지의 데이터를 인풋에 넣고 그 다음 걸 예측하는 거죠. 예측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다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측의 예측, 또 그걸 기반으로 또 예측. 그러니까 예측된 게 제가 포션이 자꾸 커지겠죠. 그 뜻은 에러가 계속 축적이 되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프리딕션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예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좀 예시가 이게 재료적인 예시가 없어서 근데 뭐 이런 시계열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LSTM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프리딕션 하고 코드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시계열 데이터만 이제 이렇게 예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엠니스 데이터셋을 해서 예시를 했죠? 했나요? 그래서 했나요? 엠니스 데이터셋? 숫자 안 했나요? 했어요? 이런 거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0, 1, 2, 3, 4, 5 이런 이미지. 이 이미지가 28x 28이에요 28x 28 픽셀. 자, 이건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하려면 CNN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시계열 데이터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써먹을 수 있을까? 억지스럽게 토이 이그젬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랐어요. 28개로. 그러면 한 줄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제가 잘랐습니다. 안 되네요. 이게 한 줄이에요. 그러면 28개. 그 다음 28개. 그러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걸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총 이 길이가 얼마인가요? 28 곱하기 28개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기 28개인데 14개 반만 이미지 반을 보고 그 다음 반을 예측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왜? 그냥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ANN으로 보면 한 개에는 28개고 이 슬롯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14개가 있어야겠죠? 14개. 그리고 이 아웃풋은 28개가 됐죠. 그래서 14개를 보고 한 줄을 예측하고, 그러면 한 줄 예측됐어요. 그럼 제일 위에 거 버리고 또 14개를 보고 그 다음 줄 예측하고, 그러면 이미지가 착착착착착 채워지겠죠. 뭐 아무런 피지컬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그걸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는 제가 딱 잘라서 위에 것만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은 28개가 14개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한 장씩 착착착착 여기 보면 이제 예측한 거 LSTM을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럴듯해요. 그 다음 이거는 요걸 보고 이렇게 예측했어요. 뭐 그럴듯한가요? 약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얘가 모르겠어요. 그냥 9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뭔가 동작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코드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필요하시면 참조를 하시고. 마지막 예시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재료공학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예시인데, 고등학교 때 물리 배우면 뭐 스프링이 있고 매스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떨리겠죠. 떨리겠죠. 그냥 억지로 제가 예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만족해요? 뭐 우리 F는 MA 해서 A는 X 더블 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질량이 이렇고 뭐 이니셜이 뭐 위치가 어떻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질량이 3개가 있으니까 3개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측정이 되었다고 칠게요. 측정이 이만큼 측정이 됐습니다. 20초까지. 그러면 질량 1의 위치, 2의 위치, 3의 위치 딱 있는데, 이건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요만큼을 보고 그 다음을 예측하게 LSTM 썼습니다. 그리고 쭉 훑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보고 예측하고 또 예측한 거에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쭉 예측할 겁니다. 지금 시계열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초잖아. 25초니까 25초까지 학습하고 그 다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라. 시계열 데이터 프리딕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흐려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회색이 그라운드 추를 쓰고 이 빨간 점선이 예측한 겁니다. 맞나요? 이게 잘한 건가요? 잘 못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얘는 데이터로만 뭔가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여기에서 왔는지는 제가 알려준 적이 없죠. 그냥 이거다. 이걸 가지고 데이터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렇지만 시계열 데이터니까 LSTM을 쓰는 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구현을 한 거고, 여기를 예측하는 거 보면 뭐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보시죠. 이게 요런 식이 있었잖아요. 물리 법칙이 있잖아요. 물리 법칙이. 근데 데이터를 예측할 거예요. 예측한 거가 요 식을 만족해야겠죠. LSTM이 데이터적으로 프리딕션도 하지만 그 예측된 데이터 포인트가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서 그 관계식을 로스 펑션에 집어넣습니다. 예측은 하되 F는 MA를 따르게. 그랬더니 훨씬 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럴싸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좀 저희가 안 배운 뭐 피지컬한 로스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예시를 보여드리냐 하면, 데이터 드리븐 좋아요. 그래서 뭐 ANN도 할 수 있고 CNN도 할 수 있고 시계열 데이터는 RNN, LSTM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데이터가 컬렉트된 피지컬한 시스템, 뭐 재료적인 도메인도 좋고 거기에 구성하는 어떤 원리를 알고 있다면 걔도 따르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 기저도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구해라,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셋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드리븐만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확실히 반대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저는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조기석 교수님께서 어나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어나멀리 디텍션이라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람들이 내고 있느냐를 좀 볼게요. 신호가 있는데 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가다가 뭐가 확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너멀리 디텍션을 하는데, 지도학습 관점에서 보면 정상일 때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어너멀리일 때 데이터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얘가 패턴을 배울 테니까. 근데 고장난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상인 데이터만 있죠. 지금 파란색의 이 부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니까 지금까지 배운 LSTM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요때의 신호가 들어오면 정상, 요때의 신호가 들어오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나멀리 디텍션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내추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는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STM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어요. 정상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어떤 신호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럼 빨간색은 뭐냐? LSTM이 정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LSTM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한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까지 정상이었으니까. 그러면 아이디어가 LSTM은 정상만 가지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측도 정상인 것처럼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뭔가 이상이 났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LSTM이 예측한 시계열과 측정되고 있는 시계열의 갭이 커지는 순간이 뭐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노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LSTM 알고리즘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배우면 여러분들 도메인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A 타입의 데이터밖에 없는데 B를 어떻게 디텍션을 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설명을 드리고,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지금 RNN LSTM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갑자기 어텐션, 트랜스포머, 바트, GPT, 랭귀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흐름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STM에 어떤 취약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텐션이라는 구조가 나왔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안 다루고 내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어텐션 구조를 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고, 그 하부에 버트가 나오고 바트가 나오고, 챗GPT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언어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네트워크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챗GPT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또 우리는 이걸 머티리얼 디스커버리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 모델을 기초로 해서 소재 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일 백선희 교수님이랑 이명주 박사님께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흐름과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응용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하이 레벨에서의 개념을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했고, 지금 시간이 54분인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